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 TV입니다. 요즘 연끌족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승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던 올해 초까지 더 이상 올라가는 집값만 보지 말고 무리하게 대출을 내더라도 집을 사자. 대출의 부담보다 더 이상 집 살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빚으로 집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 1년이 되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부채 규모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을 필두로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단기적이라면 감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상당히 변곡점에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값, 향후 상승할지 아니면 이대로 횡보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대신 하락의 시작일지 모든 분들이 궁금한 이 부분 오늘 한번 조심스럽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지표나 수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부동산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현장 분위기와 고객들의 심리 등에 기반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론적인 근거보다는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는 분위기에 기반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단지 확인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분위기가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즉 주택 구입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주택가격, 소득수준, 대출금리가 고려되어 나오는 수치상의 지수는 적정선이 50인데 우리나라는 2020년 1분기 그 임계점인 50에 근접했고 2022년 2분기에는 84.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 50이라는 선을 넘으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니까요. 향후 주택 구입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현재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로는 하락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치로만 가지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의 기준금리 상승, 이로 인한 극심할 정도로 줄어드는 부동산 거래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빅스텝으로 인한 킹달러 현상, 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로 무역수지 적자 발생,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뭐 하나 대내외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감만 가득한 시기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풀린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자산 가격은 무섭게 상승을 했습니다. 집값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부족과 물류 시스템의 차질 등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원가 상승을 부추고 있고 부동산 자산 가치를 더욱더 증가시킨 측면도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수요를 폭발적으로 자극시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막바지로 온 지금은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이 물가를 자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선봉에 서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으로 큰 폭의 금리 상승을 시켰고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야 워낙 지금 경기가 좋고 고용률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높게 인상해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국 외의 나라가 문제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비채 비중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190만원 내던 이자가 갑자기 35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소득은 여전히 그대로죠. 그렇다면 당장은 다른 데 쓰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인 대출을 없애기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거의 역대급으로 최저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과도하게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없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연끌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울 텐데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는 지금 매달 나가는 이자가 만만찮기 때문에 역시 전세 만료 시 월세로 갈아탈 확률이 많거나 조금 더 싼 전세로 이동할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다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갭 투자자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어차피 갭으로 집을 샀고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금리 상승기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일 거고요. 다만 향후 집값이 하락한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만 하실 겁니다.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서울과 수도권, 지방은 똑같은 잣대로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당분간은 약보합선에서 극심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중산층인 연끌족들이 많이 산 노도광 아파트들은 하락의 폭이 크고요. 교통 호재를 타고 급등한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의 경우도 전국 최고 상승률답게 하락률 역시 최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방의 경우는 일자리가 풍부해진 원주나 창원 등은 오히려 강보합이나 약간의 상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금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막 급하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늘어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금리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요. 특히 거래량이 거의 바닥인 이 시점에서 극소수 거래되는 건을 보고 전체적인 장을 판단하는 미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금리에는 집을 사서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을 던지는 분들이 나올 건데 금리가 높으면 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헐값에 내놓겠죠.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분들이 전체 가계빚 규모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이 중요하겠죠. 또한 미국도 금리를 올리기는 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조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따라가겠죠.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은 매물을 경쟁적으로 내놓게 되고 또한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고 부동산 거품이 한 번에 빵 하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금융기관으로 그 불똥이 튀고 금융이 부실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면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장 힘들다고 너무 눈 앞만 보지 말고 한 발 물러나 시장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축인 공급자의 입장인 건설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뇌관으로 떠오르는 레고랜드발 PF 사태, 자칫하면 건설 위기에서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는 신호가 시장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오른 것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공급의 한 축인 시행사들이 PF 축소로 인해 벌써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도 자기 자본으로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빌리기 때문에 고금리의 이자 부담은 건설사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럽고 특히 분양시장에서도 경고음이 들어온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시행분만 시행을 하고 신규 시행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미 뉴스에는 기존 시행분들도 원자재 인상과 PF 보정 사고 등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벌써 공매로 넘어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네요. 앞으로는 말 그대로 건설사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부동산 투자의 심리에서는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은 고금리를 뛰어넘는 이 수요와 공급이 더 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건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지금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골라가면서 좋은 매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매시장에서 매물이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경매시장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의 체력이 좋을 때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이건 미국의 경우고요. 그만큼 지금은 시장의 체력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의 체력이 좋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이 정도 금리 상승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금리 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준금리 0.75% 정도를 올리면 그 여파가 2년 후 집값에 반영된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집값이 하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그래프를 참고해서 과거 사례를 참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면 부채율 관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연계하거나 자산의 재편을 통해 대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만약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멀쩡한 부동산을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분위기는 거래량이 바닥인 경직되어 있는 시장으로 왜곡되어 보이기 딱 좋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고 이 바닥인 거래량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향이든 방향성을 잡고 나갈 겁니다. 그 방향성이 보일 때 처분이든 매입이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의 한 축인 수요자 입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집을 사는 부류는 크게 세 가지 부류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집에서 옮겨 타고 싶은 분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잠재 매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이 과연 언제 움직일 것이냐, 이게 수요의 관건이 되겠죠. 현재의 상황을 묘사해 본다면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요가 바닥까지 억눌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임대차 3법 갱신 기간인 이번 8월에 우려했던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임차인들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고금리이니까 전세 만료 후에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전세를 2년간 더 유지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존 집의 거주자들도 옮겨타기 수요를 고금리로 인해서 당분간은 포기하고 기존 집에서 살자라고 방향을 정한 것 같고요. 기존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은 좀 더 하락된 가격에 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쪽으로 관망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잠재 수요자들의 기다리는 시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길 원할 것이고 보유자들은 보합부 상승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극심하게 눈치를 보는 눈치 장세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개별 거래 가격에 대한 왜곡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향후 2년 정도 후가 집값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10억 올랐다가 2억 떨어진 게 하락이 맞는 건지, 증여, 양도세 등으로 인한 특수거래 몇 건이 하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개인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는 시기에는 개별 거래, 특히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거래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언론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에도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그런 기사 있잖아요.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제일 좋은 동 로얄청 가격이랑 제일 안 좋은 동 저층 가격이랑 다른 내용은 다 빼고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사례 같은 거. 정말 언론 기사들은 자극적이다 못해 유치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요가 땅바닥까지 억눌러진 상황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월세 시장이 너무 올라서 향후는 매매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지만 조금만 시장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한번 대세 방향이 정해지면 10년 정도는 갑니다. 너무 급하게 팔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